한국과의 방위산업에서 군용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미국에는 다국적 거대 글로벌 방산기업들이 있는데요. 미국이 개발해 생산하는 무기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 F-22나 F-35 혹은 F-15 같은 전투기를 꼽을 것입니다. 그만큼 군용 항공기는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무기체계이자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등이 수출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아직 실정되지도 되지 않은 KF-21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군용 항공기의 수출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군용 항공기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제품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수출 계약은 수백만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방위산업에 상당한 수익을 제공합니다. 수출로 얻은 수익은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을 촉진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수익 창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또한 방위산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제조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군용 항공기 수출을 통해 해외 국가들과의 군사적, 기술적 협력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기술 교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후속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용 항공기 수출을 이끌었던 기체는 T-50 계열, 그 중에서도 FA-50입니다.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항공기 수출 규모가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방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 군용 항공기 FA-50이 주목받는 이유와 KF-21의 수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난 10일 한국무역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의 항공기 수출은 2022년보다 320.5% 늘어난 10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항공기 수출 규모가 10억 달러가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이는 폴란드의 FA-50 경공격기 12대를 수출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해 FA-50의 폴란드 수출 금액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업계에서는 약 5억 2천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용 항공기 수출 금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했다는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부품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수출 기여도는 더 증가합니다. 항공기 부품의 수출 규모만 해도 24억 4천만 달러인데 이는 전년 대비 34.1% 늘어난 것으로 역시 지금까지의 항공기 부품 수출 금액 중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이 항공기 부품 수출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하이는 물론이고 대한항공,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의 기업들이 항공기의 엔진 부품, 동체, 랜딩 기어, 특수 소재, 정밀 제어 장치, 날개 구조물 등 다양한 품목들을 보잉과 에어버스 등 세계 굴지의 주요 항공사에 공급해왔습니다. 부품 수출액은 이미 2010년에 15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다른 분야보다 항공기 부분이 주목을 받는 것은 대당 단가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전투기 한 대를 수출하는 것과 자동차 1000대를 수출하는 것이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항공기 수출에서 국내 방산기업 중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곳은 단연카이인데요. 카이는 최근 차세대 공중전투 시스템과 미래형 비행체 등의 미래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기 산업이 지금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결코 우연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처음 항공기를 제작한 시기는 1953년인데요. 이때 공군 기술학교 교관들을 중심으로 제작한 항공기가 부활이었고 부활은 한국이 제작한 1호 항공기입니다. 딱 한 대만 제작된 부활호의 동체는 천으로 만들어졌고 탑승 인원은 2명에 최대 시속은 180km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항공산업은 창경기 사업을 거쳐 1970년대에서 1980년대 500MD 헬기, 제공호,
KF-5 전투기 등을 조립 생산했고 1990년대부터는 KF-16의 라이선스 생산을 하면서 항공기 생산 기술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모델인 KT-1 응비를 개발했고 2002년에는 하이가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으로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마침내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T-50은 그 자체로도 뛰어난 기체고 수출 실적도 좋지만 더욱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FA-50의 모태가 되는 항공기라는 점입니다. T-50 개발 당시 초음속 비행 능력은 큰 이점이었으나 개발 초기만 해도 T-50은 훈련기로는 성능이 너무 뛰어나고 이로 인해 가격도 비교적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T-50을 바탕으로 새롭게 설계된 FA-50에게 초음속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훈련기는 보통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대부분인데 초음속인 T-50의 기본 설계를 우려가된 FA-50 역시 초음속 경공격기로 탄생했고 현재 경공격기 시장에서 FA-50은 누구도 넘보지 못할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F-16과의 연계성입니다. FA-50은 경공격기이자 고등운영기로 사용되므로 F-16으로의 기종 전환을 목표로 하는 조종사들에게 초급 단계에서부터 고급 전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들은 두 기종 간 전환 시 훈련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미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새로운 항공기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조종사들이 새로운 항공기에 대한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종사들이 다양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임무와 작전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전에서는 FA-50의 경량화와 비용 효율성이 유리할 수 있으며 다른 상황에서는 F-16의 고급 전투 능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조종사의 비행 기술과 전술적 이해가 향상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며 전반적인 전투 능력이 강화됩니다. 고성능 항공기, 특히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고가의 항공자산은 운영 및 유지 고수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국방 예산에 큰 부담을 주며 특히 예산이 많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항공기의 고비용은 저강도 임무에도 불구하고 고가치 자산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동률 저하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FA-50 전투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택등 및 운용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저예산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고성능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 우수한 공중기동성, 그리고 간단한 구조 설계